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가는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큰 비밀을 안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회로 뛰어들게 된 것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기억력도 좋아서 뭘 가르쳐주면 잊는 법이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각종 검사들을 시키셨고 그 결과 제가 꽤나, 아니 매우 똑똑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각종 개인 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공부, 공부, 공부. 정말 제 시간표는 공부로만 가득 찼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제가 공부를 싫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열의 아홉은 재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매일 공부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말씀하시던 분이라서 친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도 점차 지치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딱 한 번 반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정해준 대학만 졸업하면 그 뒤로는 뭘 해도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그 말에 완전 홀린 저는 오로지 대학, 그놈의 대학만 졸업하고 이놈의 집구석을 탈출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덕분에 저는 카이스트까지 조기 졸업으로 일찍 학업을 마쳤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해외로 유학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가볍게 뒤엎었어요. 약속 기억하시죠? 저 대학만 졸업하면 뭐든 다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설마 너 그것 때문에 조기 졸업한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제 맘대로 할 테니까 아무 말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가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덜컥 세상으로 뛰어들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봤답니다. 이런 저의 기행은 가족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교수님과 동기들까지 제가 머리가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었죠. 남편을 만난 것도 이때였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죠. 솔직히 이전까지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저라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은 정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데이트도 먼저 신청했고요. 남편은 뭐 이런 맹랑한 아가씨가 있나 싶었대요. 남편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딱 손가락 10개, 10살 차이인데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작된 저의 첫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며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연애가 점점 길어지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언제 정신 차리고 유학을 가나 슬슬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면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유학 갈 준비해. 유학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 얘기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머리도 똑똑하다는 애가 사리 분별이 안 되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잖아. 솔직히 오라는 대학 다 마다하고 한다는 게 겨우 아르바이트, 연애. 그런 건 너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유학 소속이나 밟자. 안 그래도 교수님이 싫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저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저는 절대 유학을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각 따위 안중에도 없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강하게 나오시면 제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어머니께서 정해둔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고 화를 내셨고 저는 죽어도 다시 공부를 하지는 않겠다고 버텼죠. 그런데 그때 제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덜컥 임신을 한 것이죠. 분명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처음 병원에서 임신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속에 있다뇨. 얼떨떨하면서도 내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행복해 미칠 것 같았죠. 남편 역시도 저처럼 기뻐해줬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아니었죠. 뭐? 애를 가져? 결혼도 안 한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생긴 아이예요. 왜 부끄러워요? 우리는 결혼할 건데요. 결혼? 네가 무슨 결혼이야. 유학 준비 다 했는데. 당장 지워. 절대 허락 못한다. 제 아이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으세요. 내가 왜 그런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 네 인생 탄탄대로로 만들어준 사람이 난데. 당장 일어나. 병원부터 가자.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게 다가오는 어머니 손을 강하게 쳐내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너 진짜 대책 없구나. 내가 너 같은 머리 가졌으면 너처럼 안 살았어. 능력 인정받을 길이 창창한데 결혼? 임신? 미쳤어. 넌 제정신이 아니야. 돌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충분히 제정신이거든.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왜 없어? 그 많은 기회가 날아가는데.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애 낳고 싶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 자식 없는 셈 칠 테니. 결국 어머니께서는 절연이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꺼내신 말이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들에게 실망한 저는 그대로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임신 문제로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시댁 어른들은 저를 환영해 주셨다는 것일까요? 물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이라 저희 집에서 반대하는 말씀에 속상해하기는 하셨어요. 자기 아들 싫다는데 좋아할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찌나 하나하나 챙겨주시는지 태교부터 시작해서 입덧할 때도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친정 부모님의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철없는 것이 시댁어른 잘 만나서 그나마 애 낳고 잘 사는가 보다 하셨겠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답니다. 그건 남편의 남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하는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죠. 우리 도련님은 공무원인데 같은 직장에서 만난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처음 집으로 인사를 오는데 꼿꼿하게 세운 허리라던가 살짝 올라간 고개를 보고 있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겠구나. 그전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예상이 되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저런 유형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래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부서가 같은가? 아니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랑은 다르게 저는 7급이거든요. 후배가 괜찮은 사람 있다고 소개시켜줘서 만났어요. 제가 말을 좀 차갑게 하는 편인데 저랑 다르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죠. 아, 그래. 부모님은 다들 뭐 하시는 분들이시고? 두 분 다 연구소에서 계시다가 요즘은 쉬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중이세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카이스트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 중요한 프로젝트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과일을 깎고 있던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카이스트라는 단어에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로 학교 사람들은 저를 다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만들어둔 역사가 워낙 화려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낭패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곧 동서의 말에 안심할 수 있었죠. 동서가 가고 나서 시부모님께서는 복잡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싱글벙글한 사람은 서방님 뿐이었다고나 할까요? 여보는 서방님이 데려오신 분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지 반응은 영 아닌 것 같던데. 저놈이 좋다는데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도 결국은 다 받아들이실 거야. 당신이야말로 어땠는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확실히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적당히 잘 지내려는 노력은 할 거지? 당신 누구하고도 잘 지내잖아. 이 집에 와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들 중에서 제일 예뻐하는 자식이 당신이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당연한 거죠. 남편은 제 이야기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날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의 말처럼 정말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요. 적어도 진짜 노력은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결심은 동서가 시집 온 첫날부터 바로 꺾여버렸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는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제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저도 나이 많은 동서한테 형님 소리 듣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말 편하게 하고 지내자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만약 어른들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저녁 준비하면서 한창 정신없이 바쁜데 갑자기 동서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더니 대뜸 제게 출신 대학에 대해 묻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동서는 끈질기게 몇 년제를 나왔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맞는 것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묻더라고요. 형님, 저는 와이드 나왔는데 형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이한테 듣기로는 일찍 결혼했다고 하던데 대학은 졸업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졸업했죠. 근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졸업하셨구나. 그런데 왜 어딘지 말을 못하세요? 구이도 모르고 있다던데.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도대체 왜 궁금하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무슨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제 대학을 궁금해하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더 이상은 묻지 않을게요. 형님도 민망하실 텐데 대학 얘기는 그만두죠 뭐. 동서는 제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마치 봐준다는 식의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살짝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말투를 가지고 한 소리 하면 꼬투리 잡는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동서가 갑자기 호칭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아주버님이랑 10살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그이랑은 8살 정도 차이 나겠네요. 그렇겠죠.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세요? 저하고도 그만큼 나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생각보다 형님이 많이 어리시네요. 서방님이랑 동갑이니까 동서랑 나이 차이도 그렇겠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저랑 형님 동서로 지내는 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밖에서 알게 된 사이도 아니고 나이가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쵸?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물어봤죠.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뻘쭘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동서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만난 사이였으면 이런 건 물어보겠냐고 하더니 저더러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런 요구를 하더니 보통 뻔뻔함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물끄러미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죠.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자 심지어 재촉까지 하더라고요. 그니까 앞으로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나도 어지간하면 형님하고 맞존대하는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두 살도 아니고 무려 8살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왜 상하니? 당연한 일 앞에서. 동서가 제게 따져드는 그 순간 아주 극적이게도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당연히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저희 둘더러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셨어요. 시집 온 이후 이렇게 시어머니께 혼이 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뭔가 싶었죠. 속으로는 동서가 100%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혼이 나야 하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네, 너 내가 모를 줄 알지? 아랫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따끔하게 혼내서 바로잡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네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고 있었더니 아주 가관이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라서 반응 시기를 좀 놓쳤지. 안 그래도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래,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말고. 그리고 둘째, 너는 어디서 나이를 앞세워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고 동서는 동서야. 선 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라. 하지만 어머니, 제가 8살이나 많은데 존칭 붙이는 것은 너무... 너무 뭐? 네 남편도 꼬박꼬박 형수님 불러가면서 존대하는데 시집 오자마자 이런 일로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어? 시어머니께서 서방님까지 언급하며 잔소리를 하자 동서도 할 말이 없는지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전혀 반성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던 것이 무섭기는 했는지 그 뒤로 말을 놓자고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방님 생일이 되어서 가족끼리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딸아이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은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였어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아이가 물어보는 것은 뭐든지 아이에게 알려주고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날도 주방에서 정신없이 바쁜데 딸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더니 제게 폭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참 설명을 하는데 동서가 옆에서 피식거리며 웃더라고요. 딱 들어도 기분 나쁜 웃음이었죠.
딸아이가 있어서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면서 나가자마자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애들한테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아시죠?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제가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저렇게 호기심도 많은데 형님이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에요. 형님 자식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아이한테 잘못된 거 가르칠까 봐 걱정돼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소리잖아요. 뭘 알고나 하는 말이라니. 그럼 동서 같았으면 아이가 묻는데 아무 소리나 하겠어요? 아니면 아닌 건지 뭐하러 날까지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제발 꼬아서 듣지 좀 마세요. 무슨 자격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삐딱하게.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동서는 제 반응이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에서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기분이 확 상하면서도 너무 예민했던 것일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의 말투는 저를 무시하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동서는 제가 뭘 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그날도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시댁으로 찾아온 동서는 다짜고짜 제게 딸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영어 동화 들려주고 함께 읽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형님, 요즘 누가 집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파닉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게 알파벳 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언어 배울 때 정확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님이랑 공부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원어민 수업 좀 잡아드려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신경 좀 끄지 그래요. 우리 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예서 잘 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원어민 수업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일부러 자리 알아봐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세요. 그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던가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원어민 수업 좋은 기회인 거 맞죠.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다면 나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공부를 접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요. 그리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배우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거듭해서 동서의 제안을 거절하자 동서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점점 목소리가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저를 보며 가르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끝까지 괜찮다고 하자 동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진짜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답니다. 형님 조건에 그 클래스 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연결시켜줄 때 못 이기는 척 받으시지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그런 곳은 부모 능력도 보거든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서. 아주버님이면 몰라도 형님 수준이면 아예 못 들어가죠. 수준? 동서는 저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건데요? 제가 많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다 보이는데. 사람이 격조라는 게 딱 배운 만큼 나오거든요. 동서의 너무 어이없는 발언에 숨이 턱하고 차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욕이 혀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동서는 그런 제 반응은 상관도 없다는 듯이 제게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동서는 급한 일이 있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무슨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쌩하게 나가버리는데 뒤쫓아가서 머리채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외출했다 들어오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참아야만 했죠. 저는 다음에는 기필코 제대로 엎어버리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짐했던 다음은 의외로 빨리 다가왔어요. 그해 겨울
가족끼리 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따뜻한 푸켓으로 가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동서가 엄청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카이스트 다닐 때 교수님을 따라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제대로 관광했던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들떠있기도 했죠. 그런데 제 모습에 동서가 혀를 차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진짜 남부끄럽게 왜 그렇게 들떠있어요? 무슨 공항 처음 오는 사람처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못 가셨다고 하더니 혹시 비행기 처음 타보시는 건 아니죠?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니까 마음대로 넘겨짚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여행하는 게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것 때문일 뿐인데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고작 제주도인데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건지. 원래 계획대로 푸켓이나 갔으면 아주 날라다니셨겠어요, 형님. 좋은 날 기분 망치지 말고 그만하시죠. 저는 제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고 늘어지려는 동서를 무시했어요. 말 그대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넉넉해서 딸아이와 함께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위를 둘러보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는 외국인을 보면서 저는 급한 마음에 딸아이부터 안아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다는데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예약 내용과 받은 비행기표가 전혀 다르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죠.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국어와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죠. 딸아이는 외국어를 하는 제가 신기한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도와주고 돌아서는데 동서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다들 찾으시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어요? 전화기를 여행 가방에 놓고 나왔나 보네요. 미안해요. 설마 형님이 저 외국인들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형님 이제 하다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뭘 할 수 있다고 나서길 나서세요? 별일 아니었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의 일이니까 나섰겠죠. 동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만하고 가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무식? 용감? 들었으면서 다시 묻기는 왜 물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비행기 시간 늦기 전에 빨리 좀 움직이세요.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이더니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앞서 나갔죠. 그때서야 저는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딸아이 질문에 답을 해줄 때는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확실해졌죠. 동서는 제가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저런다고? 진짜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쳐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것이 현실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말이죠. 저는 좋은 날인 만큼 가족들 앞에서는 그래도 참아보자 싶어서 잘 지내는 척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정도를 모르더군요. 점점 말도 심해지고 비우는 얼굴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서방님도 곁에서 말릴 지경이 되었지만 동서는 더 떳떳하기만 했어요. 저도 단순히 경고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때였죠. 사건이 터진 것은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머물고 있는 숙소는 정말 야경이 최고였는데요. 숙소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약간의 음주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술이 좀 들어갔는지 다들 평소보다 텐션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 순간 동서가 먼저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냈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방금 아는 사람한테 연락받았는데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승진할 것 같아요. 승진이라니. 정말 축하한다.
일을 잘하니까 그런 기회도 오는 거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대부분 다들 근속 승진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저처럼 7급 정도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요. 재수 씨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처럼 둘째 녀석도 승진 준비를 좀 해보지. 뭐 그리 욕심이 없는지. 저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8급이면 충분하죠 뭐. 제가 그이의 이런 느긋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이처럼 구출로 공무원 시작해서 올라가봤자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이한테는 딱 지금이 수준에 맞죠. 하지만 전 다르거든요. 능력도 있고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려고요. 서방님을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서방님께서는 어두운 조명에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얼굴을 붉히셨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불편하신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화가 난 남편은 서방님께 동서를 데리고 들어가라고까지 할 정도였죠. 동서는 자기는 정말 멀쩡하다고 서방님을 뿌리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그런데 형님은 예서 보면 걱정도 안 되세요? 하나도? 우리 딸이 왜요? 제가 뭘 걱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서 잘 크고 있어요.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서가 형님 머리 닮았으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말하지도 못하는 대학 나와서 그냥저냥 살다가 주제에 넘치는 남자 만나서 애부터 덜컥까지는. 그런 삶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안 되시냐고요. 동서의 말에 가족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들 자신이 들은 소리가 뭔가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형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어떠셨어요? 더럽게 못했죠? 사실 대학도 안 나오셨죠? 괜히 제 앞에서 민망하니까 나왔다고 하신 거 다 알아요. 내가 학창시절 때 공부 못했다고 누가 그래요? 동서,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넘겨짚고서는 다 아는 척. 동서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 같아요? 형님, 말이 지나치시네요. 아는 척이라뇨. 다 형님이랑 예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형님이야말로 모르는 게 뭐가 대수라고. 좀 배우면 되지. 재수씨, 그만 좀 하시죠. 술주정이라고 들어주기에는 선을 너무 넘으셨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예서를 예뻐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예서 잘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게 알아보세요. 매번 이상한 문화센터 이런 곳만 다니는데 그런 곳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배운다고요? 제가 예서가 너무 불쌍해서 드리는 말이니까요. 재수씨, 우리 예서 걱정이라고 말끝마다 하시는데 우리 딸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움 안 되는 걱정은 그만 좀 하시죠.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는지 동서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동서를 어떻게 해야 한 방에 꽉 눌러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서방님께 끌려가듯 들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필코 오늘의 이 치욕을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의 말은 듣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굳세게 마주잡고는 괜찮다고 했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 동서를 울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공무원. 동서보다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 되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죽어도 공부는 안 한다고 했던 지난달의 모습이 생각나기는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동서에게 한 방 먹이는 것이 더 급했던 저는 그날부터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5급 공무원 교재를 사서 돌아왔어요. 시험 준비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죠. 1차 시험을 보니 제 기준에서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영어야 뭐 언제 시험 쳐도 가뿐했고 한국사 자격증이야 따면 그만이고 다른 과목들 넉넉하게 한 달이면 되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군요. 우선은 시간을 100%로 다 쏟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조기 졸업으로 카이스트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는 금방 적응했죠. 예전에 공부하면서 행복했던 기분들을 다시금 느끼기도 하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제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가족들 몰래 진행되었어요. 심지어 남편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조금도 몰랐죠. 저는 틈틈이 녹음해둔 교재 요약본을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힘이 든다 싶으면 제게 막말을 했던 동서를 떠올려가며 이를 악물었죠. 동서는 정말 제게는 완벽한 동기부여였어요. 그런 막말을 했음에도 제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던 동서는 아쉽게도 승진에서는 미끄러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심보로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승진도 못하자 엄청 약이 올랐는지 제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형님, 머리가 나빠서 메모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데 그냥 듣고만 계셔서 되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동서가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괜히 실수하셔서 저까지 혼날까봐 그러죠. 뭘 알고 하는 건 맞는 건지. 아우, 답답해가지고. 잊을까봐 걱정되면 동서가 메모하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서 동서의 말을 참아가며 대답했어요. 동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펄펄 뛰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당장 사과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나가자 동서는 더 약이 오른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솔직히 살짝 속이 시원하기도 했죠. 매번 자기 할 말만 하고 쌩하게 나가버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 갚아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걸로 퉁치고 그냥 넘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나중에 합격한 제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그날을 상상하며 미친 듯이 시험을 준비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나가서 시험을 치고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별거 아니더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쉬워서 시간이 많이 남을 정도였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날, 저는 조금도 긴장되지 않았어요. 1차 합격은 제게 너무나도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발표가 나기도 전에 저는 2차를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교육행정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에게만 살짝 고백을 했어요. 차마 급수까지는 말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했죠. 남편의 말투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준비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격하겠나, 딱 그런 눈빛이었죠. 2차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난 뒤 저는 합격자 발표일만 기다렸어요. 2차 합격을 하고 나면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생각이었거든요. 발표일은 우연하게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방님께서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강남의 유명 식당으로 가족들이 모였답니다. 저는 오전에 합격 확인을 하자마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1차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다 고백할 결심을 했기 때문인지 심지어 긴장도 되었죠.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동서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어요. 형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뭐 그렇죠.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정말 음식이 깔끔하고 잘 나왔네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는 동서와는 시선도 맞추지 않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앞으로 평소 두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드렸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죠. 디저트가 나오면서 저는 드디어 숨겼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제가 그동안 숨겼던 것이 있어요. 이번에 잘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이한테만 살짝 얘기했었는데 오늘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꼭 말씀드리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공무원 준비를 좀 했는데 다행인지 2차 합격까지 해냈어요. 이제 3차 하나만 남았답니다. 공무원? 2차? 아니, 언제 그런 준비를 한 거야?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도 없는데. 그네야, 축하한다. 살림하면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겠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냐. 그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텐데. 3차는 무슨 시험인데? 면접만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3차도 잘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의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뿌듯했죠. 무엇보다 금방이라도 눈이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동서의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평소 동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고 말했죠. 네, 별거 아니더라고요. 6개월 준비했는데 2차까지 그냥 붙던데요? 이 사람이 공부 요령을 아는 건지 정말 교육행정직 5급을 그렇게 덜컥 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5급이요? 아주머님, 지금 5급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말에 동서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크게 외쳤어요. 동서의 목소리에 시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별거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 질렀죠.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님, 스카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한 시험이 5급이에요. 그런 5급을 형님이요? 괜히 제가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저 놀리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런 일이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족들까지 속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동서 승진이 미끄러진 거랑 내가 5급 2차 합격한 거랑 무슨 상관 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을 뿐이죠. 제가 2차까지 합격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서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 줄까요? 형님, 국가고시 조작은 범죄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니까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싹싹 빌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졌죠. 동서에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졸업 논문을 쓸 때 바로 옆 세미나를 담당하던 조교였죠. 귀국하고 지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왔다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서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어요. 역시나 알아보셨던 거죠. 너는 민경이 아니야? 조민경, 네가 왜 여기 있어? 오랜만입니다, 선배.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기는 너 찾는다고 교수님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계신데 꽁꽁 숨었다고 생각했더니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이야. 네가 내 동생이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다니 완전 반전인데 이거? 동서는 선배와 저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역시 많이 놀란 얼굴이셨죠. 선배는 사돈어른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여겼는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동안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숨겼다고 말했어요. 선배는 바로 눈치를 챘는지 어이없다는 웃음을 흘리고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죠.
선배가 나가고 나니 모든 가족들의 시선은 제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조기 졸업 과정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것이 맞다고 말했어요. 카이스트? 그 유명한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졸업까지 했으면서 그 재능을 집에서 애 키우는 걸로 낭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대학을 나왔으면 유학을 가든 연구소를 가든 했어야지. 아버님, 어머님, 그게 왜 낭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졸업했었다는 거야? 그래? 속여서 미안해요.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도 묻지 않았잖아요. 나는 당연히 전문대 졸업해서 취업 준비생인 줄로만 알았지. 그래서 괜히 학교 물어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이 순간이 믿겨지지 않는지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죠. 남편과 이야기가 제대로 끝나고서야 저는 시선을 돌려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어지간히 충격이 아니었는지 멍하게 앉아있는 동서를 큰 소리로 불렀죠. 하지만 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동서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을 하고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동서를 부르자 서방님이 조심스럽게 동서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동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네, 형님. 제가 딴 생각을 한다고. 무슨 생각이요? 제가 진짜 카이스트를 졸업했던 걸까 하는 생각? 아니면 그동안 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순간들이라도 떠올랐어요? 동서는 제 말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였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동안 당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동서? 예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셨던가?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주제도 모르고 넘치는 남자 만나서 덜컥 임신부터 했다고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형님에 대해 잘 몰라서요. 그동안 동서가 제게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내뱉는 제 모습에 동서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당황하고 있는 것은 동서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을 하시고는 동서를 노려보고 계셨고요. 모든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동서는 급하게 제게 사과를 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약속했죠. 저는 동서가 그렇게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방님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듯 보였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제가 5급 공무원 2차까지 합격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돌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던 교수님마저도 전화를 하실 정도였죠. 교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을 지원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제가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셨던 것 같았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과학계가 큰 인재를 잃었다고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제가 3차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동서는 정말 죽은 듯이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자꾸만 제 눈치를 봤죠. 그때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정말 반성하나, 그래서 저러나, 그 정도 생각하고 말았죠. 알고 봤더니 동서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동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서방님께서도 같은 일을 한다고만 했었죠. 알고 보니 동서가 교육 행정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5급을 따서 같은 곳으로 발령이라도 받는 날에는 완전 큰일이 난 것이나 다름없죠.
집에서도 형님인데 밖에서는 상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서가 단단히 겁을 먹은 것이었죠. 하지만 동서가 겁을 내는 것에는 다른 더 큰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매번 자랑하듯이 말했던 것이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동서는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을 소개시켜줬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서방님한테 반한 동서가 동료한테 뇌물까지 쥐어주면서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는 온갖 고고한 척, 잘난 척 다 하더니만 밖에서는 동료들한테 믿음조차 주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았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5급 공무원이 된 저는 동서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거짓말을 모조리 알 수 있었던 것은 5급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 동서가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은 덕분이었죠.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동서는 완전 기죽은 모습으로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시댁에 왔어요. 그동안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과도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동서가 겁을 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밝힐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뭐하러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마음을 모르다 보니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술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서의 그런 모습이 너무 통쾌해서 한동안은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가만히 있었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뭐 할 수 있겠어요. 다 동서 팔자지. 여담이지만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처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동안 남편이 꾸준히 예서 사진과 함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답장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던 편지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게 예서를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일어나 싶은 생각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연락 온 오빠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네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을 뿐이야. 그동안 계속 네 남편이랑 연락하셨고 너 공무원 준비한다는 말도 다 듣고 계셨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진짜 내가 아직도 전업주부였다면 과연 그분들이 날 찾으셨을까? 이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 결혼식에도 몰래 다녀오셨고 너 예서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가셨다. 제 결혼식에 있었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어요. 남편 역시 친정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셨을 뿐이라고 저를 다독였죠. 제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던 것도 다 남편 덕분이었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다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 후 4년이 넘어서야 정식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 결실로 제 뱃속에는 새 생명도 있죠. 뒤늦은 허니문 베이비라고나 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퇴교에 힘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네요.